시공사의 공사비 거품이 언제 꺼지나. 현재는 최소 20% 이상 공사비가 거품이 형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과 같은 건축비, 공사비는 거품이 꺼질 것이다. 그 시기는 최소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나의 도표가 있는데, 통계청 자료입니다. 밑에 있죠. 통계청. 네, 지금 자료인데, 자,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로 보니까, 지수로 인덱스로 나와 있습니다. 151.26이에요. 여러분들 151.26이라는 수치는, 자, 여기서 보시면 2015년도를 100으로 놨을 때 이 수치입니다. 지금 공사비는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 예, 여러분들 5,000년 역사 동안 당군 마늘 먹고 곰이 나왔을 때 이후로 가장 비쌉니다. 자, 그 가장 비싼 이유가 지금 2023년 4월 달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지금 왜 거품인지를 차근차근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지금 공사비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것은 없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다?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노무비, 장비, 재료비 해서 추정해서 지금 가공 통계 자료를 지금 나타냈다고 하는데 물가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또 꺾이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난관에 처한, 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공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들어가나 공사비 갈등에 속타는 일종의 이제 보시면은 정비사업장들, 재건축 입주, 이런 문제들이 또 되겠죠. 자, 그래서 공사비 난항, 이런 문제, 또 지금 일주일 또 연기가 되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기사입니다. 어제, 7월 시멘트 값 인상 또 입주 연기 늘어나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자재 인건비 급등이라는 이 부분들, 저는 인건비는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요, 보시면은, 원자재 값은 급등을 해도요, 네, 여러분들 인건비란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이런 거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급등이란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할 수 없고 어쨌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네, 여기도 둔촌주공도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평당 3.3mm당 800만 원 내겠다. 이러면서 공사비 30% 올린 재건축 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때 시공사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배짱을 부리게 됐죠. 배짱. 이제 배짱 영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공사비들을 같이 올리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는 20에서 30%는 이것이 공사비가 거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미 이주 철거가 진행된 곳들, 네,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사비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해요. 여기서 만약에 시공사를 바꾼다 이러면은 금융비용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미 이주하고 철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공사 바꾸나 마나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곳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시공사들은 이제 이 단가로는 못 들어온다 그러고, 이제 배짱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사비가 자꾸 제가 거품이라 그랬습니다. 얼만큼 거품이냐? 이것이 정말 거품이 아니냐? 진짜 이게 공사비가 맞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랬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사비를 결정하는 거품. 지금은 현재 거품이라는 3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반대말은 뭐죠? 상수죠. 상수. 자, 변하지 않는 것이 상수다. 변하는 것은 바로 변수인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3대 변수가.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원자재입니다. 자, 건설 원자재는요, 100% 수입합니다. 100% 수입. 자, 이렇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시멘트,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만든다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철근입니까? 유리입니까? 아니죠. 대부분이 시멘트죠. 시멘트는 뭐죠? 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런 원자재 중에 100% 전량 수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급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수급 차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원자재가 지금 한없이 끝없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환율이죠. 환율이 뭐 거의 뭐 1,300원대가 넘어가고 1,400원대 가고 뭐 1,300원 내외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고환율입니다. 고환율. 수입을 할 때는 굉장히 손해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금리죠. 금리. 여러분들 인테리어를 한번 해봤을 겁니다. 인테리어. 집에 인테리어 업 하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하는데, 이거 미리 현금을 줍니까? 미리 현금을 안 주죠. 완공이 되고 나서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잔금을 주는데, 시공사도 마찬가지죠. 미리 돈 받고 절대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란 겁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시공사는 어떻게 돼? 이자 비용까지 공사비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왜 거품인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원자재 어떻습니까? 이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고, 이것이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진행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공사비는 줄어들 것이고, 환율은 이제 안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1,200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현재로 볼 때는 거의 10% 공사비가 줄어든다고 되는 거죠. 자재값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대표적으로 뭐 시멘트, 유연탄 이런 것들 되겠고, 그 다음에 금리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지금 최고치죠. 3.5% 기준금리. 이거 저는요 다시 1%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로 앞으로는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완화가 된다 그러면요. 그럼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뭐 구역 여러 가지 뭐 정비구역도 있지만 덤탱이 쓰는 겁니다. 진짜 거품 가격으로 공사를 하고 이제 해주는 겁니다. 네, 돈을 다 주고. 저는 이 시기는 조금 위험한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달라는 대로 시공사에서는 다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자재값도 떨어질 거고, 환율도 떨어질 거고, 금리도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이것이 20에서 30%는 저는 이거 공사비 거품이라 보고 있습니다. 거품. 정말 거품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1번을 보시면은 원자재.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료가 유연탄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자, 시멘트 값이 지금 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대부분 수입합니다. 우리 건설 원자재 중에 쓰는 유연탄은요,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수입합니다. 100%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전체 비중은 호주산이지만, 네, 건설에 쓰이는 유연탄은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급의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시멘트 값 또 오른대요. 또 네, 6월 10일, 네, 6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또 오른다. 맨날 오른대요. 그럼 시멘트 값만 오르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뭐가 또 오릅니까? 따라서 레미콘 또 올라갑니다. 레미콘.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레미콘 값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이 레미콘 값만 올라갔냐? 줄줄이 사탕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유연탄입니다. 이거 러시아의 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건설 쪽에 쓰는 유연탄은. 자, 그래서 시멘트가 이제 그 다음에 시멘트 값이 또 올라가겠죠. 유연탄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레미콘 값이 또 올라갑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건설업에서 쓰이는 공사비가 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공급망이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공급망이. 그런데 여러분들 유연탄 아시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연탄에는 무연탄이 있어요. 무연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석탄이라든가 일반적인 연탄은 다 무연탄입니다. 무연탄.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유연탄은 연기가 나요. 그래서 연기가 나지만 뭐 석탄의 종류 중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 건설 쪽에 쓰는 겁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멘트 업종에서 쓰는 40%의 원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연탄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탄,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유연탄 수입국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호주가 많은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네, 호주가 높으나 시멘트 업계에서는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멘트 업계는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전쟁놀이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지들끼리 지금 러시아하고 뭐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전쟁놀이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 뭐 수출하고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신이 다 팔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수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은 간단하죠. 이게 왜 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 간단합니다. 거품이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거품이 빠진다. 결국에는 언젠가는요, 이 전쟁이 종식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전쟁 못 합니다. 뭐 영원히 지금 뭐 돈이 남아 돕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1번이 종식이 되면은 저는 2년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측이죠. 이거는 뭐 전쟁을 하는 국가들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다면은 급격하게 저는 시멘트 전 세계적인 시멘트 수급이란 것은 해결이 되면서 공사비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 문제 아까도 보셨죠. 고환율. 지금과 같은 고환율은 저는 지금 유지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 초반이라든가 1200원 내외로 안정이 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공사비 계산할 때 뭐 1300원 넘어갔으니까 10% 이상 또 이제 공사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공사비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고금리. 금리를 이제 고금리 막차 탔습니다. 금리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뭐 국제적인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다시 여기서 3.5에서 0.5% 다시 저는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2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과 같은 공사비를 주는 아파트하고 2년 후에 공사비를 주는 똑같은 아파트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단가 차이가 최소 20에서 30% 정도 차이 난다. 그럼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고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수급이라는 문제들, 그리고 전쟁이라는 문제들, 환율, 금리라는 문제들이 차례차례 줄줄이 사탕으로 해결이 되면서 저는 지금과 같은 고분양 시대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임금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금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임금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인플레이션 따라서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공사장에 쓰는 인부가 갑자기 지금 뭐 일당 뭐 15만 원에서 17만 원 쓰고 있는데 뭐 2년 지났어. 이걸 뭐 갑자기 30만 원 이렇게 주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안 주죠. 큰 변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은 공사비는 굉장한 거품을 끼고 있다라고 보고 이 거품이 껴있는 것, 이 거품이 빠지는 기간을 저는 앞으로는 2년 내에는 거의 거품이 빠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정비사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사를 뭔가를 추진해야 된다. 뭔가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최소 2년 후에 저는 하는 것이 낫다. 착공을 2년 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2, 3년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